3월 2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상황과 관련해서 크립토 타이탄은 비트코인 시즌이 끝나가고 있다. 알트코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준비가 됐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지만 20 아래로 빠질 때는 항상 반등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와줬고 요런 흐름으로 예쁘게 알트 시즌을 만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이렇게 대놓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뭔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알트 전체 시총 주간 차트를 통해서 컵앤 핸들 패턴의 지금 핸들 라인이 완벽하게 리테스트 됐다, 2주째 반등 확인됐다, 이제 간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알트 시즌의 가능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그래도 이더리움이 2000달러 위로 올라서서 얼마나 다행인가 모릅니다. 캡틴 파이빅은 이더리움이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할 준비가 된 것 같다. 이 하락수익이 돌파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2580달러 저항 라인을 돌파해야 한다. 사실 한 500달러 정도의 움직임은 그냥 훅 하면 또 나오는 거라서 좀 잘 흐름이 나와줘서 다들 이 알트 대장,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여부를 떠나서 알트 대장이 또 잘 움직여줘야지 알트 시즌의 포문이 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더리움이 상당히 힘든 모습까지 이미 확인을 해준 만큼 의미 있는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으면 정말 너무 많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멀진, 이더리움이 세상을 또 놀라게 할까? 2020년과 2025년 이 패턴이 지금 동일해 보인다. 지난번에는 패닉이 역사적인 랠리로 전환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을까? 패닉이 역사적인 랠리로 요때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패닉이 역사적인 랠리로 나와주면서 $10,000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00 때 나는 뭐 했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시저, 모든 사이클마다 사람들이 이더리움 끝났다 라고 말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더리움은 다시 돌아왔다. 늘 그랬었는데 항상 이더리움이 차트를 보면 참 와 싶은 생각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지금 트렌드 라인을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어쨌든 1700달러 때까지 한번 빠졌다가 2000달러 위로 올라선 만큼 여기서 반등세를 잘 확인하고 다시 2021년 고점 올타임 하이 리테스트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대해 봅니다. XRP, 사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를 훈훈하게 만든 알트 대장들 3대장 가운데 하나는 XRP 였습니다. SEC가 항소 취하 결정을 내렸다라는 아주 예쁜 그런 소식이 더해지면서 XRP가 2.5달러대로 훅 하고 올라서는 예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10% 이상의 반등세가 순간적으로 나와줬는데 이게 지금 항소를 취하한 거지 소송 자체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뭐 챙겨야 될 것들이 조금 포인트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 SEC가 리플 소송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리플의 승리인 거죠. 일부 승리.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 모두에게 큰 승리다 라고 의미 부여를 했고, 리플 CEO로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산업에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이제 교차 항소를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할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은 승리를 축하해야 하는 날이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아저씨가 지금 남아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리플이 뭘 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교차항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얘네 지금 교차항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EC와의 항소심은 끝났는데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항소를 통해서 다퉈보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친 거예요. 그래서 교차항소를 잘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하겠다.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SEC는 항소를 취소하기로 했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1심 판결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라는 거. 1심 판결은 뭐였다? 기관 대상 판매 XRP는 증권,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비증권. 이거를 SEC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건데 리플은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아니 기관 대상으로 판매된 XRP가 어떻게 증권이냐. 이거를 교체 항소를 통해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SEC와의 항소심은 끝나게 됐지만 1심 판결을 놓고 아니 이거 아니라니까. 기관 대상 판매 물량 이거 어떻게 이게 증권이냐. 이걸 가지고 교차 항소의 형식을 통해서 따져보겠다라는 리플랩스의 지금 의지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XRP가 가다가 만 거라고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조차도 리플 측은 교체 항소를 통해서 뒤집겠다라는 그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그리고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부분만 교체 항소를 통해서 다시 다투겠다.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체 항소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 항소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 수단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강경 법적인 대응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현실적인 수준을 고려해서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리플 측은 일단 기관 대상 판매 물량도 증권 아니다. 그리고 기관 대상 직접 판매 금지를 해버리면 우리 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사업.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또 정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판결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조금 정리하는 과정도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SEC가 항소를 취하했다라는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런 결정이 나왔고 이제 남아있는 찌끄레기들을 조금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 교체 항소 방식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게 될지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조금 중재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워낙 선례 없는 지금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 다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SEC도 한다고는 하고 있는 거고 리플도 아씨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수단을 검토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법원에서도 이거 처음이라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나? 중간에서 중재를 보통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호성이 여전히 조금 깔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라는 이 소식 자체도 정말 이전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리플과 관련해서는 한 3가지 정도 포인트 지점으로 우리가 나눠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는 교체 항소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나 뭐 합의 이슈가 펼쳐지거나 이런 분들 바라보면 될 것 같고 블랙록 같은 초대형 기관들이 XRP 현물 ETF를 어떤 방식으로 핸들링할지 또 리플 IPO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그런데 이 두 가지는 2번과 3번은 다 소송 종료 이후에 소송이 완전하게 잘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이후 상황에서 펼쳐질 수 있는 거라서 여전히 지금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 교체 항소 이 교체 항소에 당분간은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큰화의 시대입니다. 정말 이 실물자산 토큰화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과장도 아니고 한 50번 이상을 짚어보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한 2년에 걸쳐 실물자산 토큰화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그 규모가 토큰화된 자산의 규모가 2,4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아주 예쁜 이 참 흐름 자체가 급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시대적인 변화,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서 AI 트렌드처럼 좀 의미 있는 방점을 찍어서 바라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캐시 우드,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 회사 자금 일부를 토큰화하고 싶다. 자산 토큰화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건 미래의 주요 트렌드로 발전할 것이다. 아크의 벤처 펀드나 디지털 에셋 레볼루션 펀드를 토큰화하고 싶다. 토큰화를 위한 규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싶다. 실물자산 토큰화는 뭐다? 기회다. 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하고 뭘 하면 된다? 빡세게 공부를 해야겠죠.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어떤 게 있고 뭘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제 알트 시즌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빼놓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테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돈 냄새 맡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LWA 이슈를 조금 더 이렇게 가볍게 느끼시는 분들도 무게를 조금 방점을 찍고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물자산 토큰화를 가장 손쉽게 그냥 라운드업 할 수 있는 방법은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RWA를 클릭하면 RWA 테마의 종목들이 대장순으로 쫙 나옵니다. 이건 전체 시총을 보여주는 거고, 이 순서는 RWA 테마에서 체인링크, 헤드라 해시그래프, 아발란체, 만트라, 온도, 비체인, 알고랜드, XDC, 메이커 쭉쭉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종목, 내가 기대하는 종목, 나와 맞는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한두 종목 선택을 해서 흐름 잘 보다가 기회다 싶을 때 이제 매수를 단행하는 전략으로 가면 이번 알트 시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체인링크나 헤드라 해시그래프, 아발란체, 뭐 온도는 또 블랙록이랑 연관돼 있고, 비체인,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장의 평가가 약간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대기업들과 일을 하고 있고, 당장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RWA, 블록체인 혁신을 실제 세계에 구현을 하고 있고, 헤드라 해시그래프는 현물 ETF 지금 대기 종목이고, 아발란체, JP모건과의 파트너십으로 한때 엄청난 폭등을 보였던 종목이 또 아발란체입니다. 그래서 이미 단단한 블록체인 혁신을 현실 세계에 구현을 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갖고 흐름을 바라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온도는 뭐 블랙록과 연관돼 있고,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고 있고, 그거를 리플 레저에서도 이제 토큰화하고 있고, 비체인, 뭐 시장의 평가 끝났죠.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과 어떤 명품을 추적해서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추적해서 짝퉁을 방지한다. 이런 것들, 이미 이런 실물자산 토큰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바라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막 아무 때나 매수하면 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흐름 잘 봐야 되고, 그게 제일 어렵고, 그걸 이제 내가 공부를 빡세게 해서 신뢰가 생겼을 때 매수 타이밍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고, 그걸 누가 뭐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바보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바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대상, 가치가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인 건 맞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 테마의 대장들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이게 다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리플 XRP 같은 경우에도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여기에는 AI 테마와 또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디파이와도 겹칠 수 있고. 그런데 코인마켓캡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그냥 심플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헷갈리기도 하고, 리서치 자체 과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코인마켓캡 들어가서 보면 어쨌든 솔팅이 잘 돼 있고, 뭘 하는 애고, 최근 흐름 어떻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굉장히 단순화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초보자들이라면 가장 좋은 거는 개별 프로젝트를 찾아다니면서 홈페이지 뒤져가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코인마켓캡에서 이렇게 이미 소팅이 다 잘 돼 있잖아요.
AI 테마, 게이밍 테마, 디핀도 중요하죠. 디파이는 뭐 기본빵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초보자들이 공부하기 되게 좋은 사이트니까 코인 마켓캡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돈 안 드는 전략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3월에 어떤 약세 국면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악재로 엄청난 호재일 줄 알았던 게 지금 크립토 서밋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호재일 줄 알았던 게 김 빠지는 이슈로 뚜껑이 열리면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던 건데 이거 예상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도 다 틀리잖아요. 정말 그냥 담백하게 두 가지 시나리오, 이럴 때는 반등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빠질 수도 있다. 이걸 놓고 내가 판단을 해야지 누가 오른다니까 막 매수하고 누가 떨어진다니까 패닉셀하고 이래버리면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게 최근 한 열흘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 유명하다라는 분석가도 약세장으로 전환됐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사실 잘 모르는 개미들이 듣기에는 되게 공포심이 조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시장은 또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그만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리서치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리서치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지 좀 버틸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를 이번 3월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게 또 나름 저 개인적으로는 교훈이라면 교훈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의 전망은 정말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들이 공짜로 재능 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지. 공짜로 재능 기부를 해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맞네 틀리네 평가하는 것도 되게 우습다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개인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버틸 수 있다. 그게 무서우면 저축은행 가야죠. 그런 부분들도 이번 어떤 공포스러웠던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TA 트레이더 앨런 아저씨는 도치코인을 많이 매수를 했나봐요. 도치코인 얘기 엄청 하는데 실제로 어쨌든 민코인 대장이니까 도치가 2026년까지 계속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동일한 프랙탈이다. 2014년부터 2018년 이 4년 동안 진짜 어마어마했죠. 근데 지금도 이런 어마어마한 것과 비슷한 패턴 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코인 대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어려워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테마가 너무 뜨겁고 대기업들이 나서고 있고 그건 맞는데 개별 종목들 차트 흐름 보면 어질어질합니다. 그만큼 테마가 훌륭하고 관심이 높다고 시세가 바로바로 나아간다 이런 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죠. 정말 도치코인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공포스러운 흐름. 그래서 이런 흐름들 간단치 않은 거니까 항상 매수할 때는 신중하게 분할 매수로 내가 확신이 섰을 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양적 긴축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연준의 궤도가 잘 잡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강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달러 인덱스는 이미 붕괴했고 이건 암호화폐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강력한 신호다. 전체적으로는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양적 긴축의 속도를 4월 1일부터 크게 줄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만큼 기대 포인트는 있다. 물론 이제 관세 이슈가 더 시장을 강타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고 뭔가 예측 불허의 상황 리스크가 깔려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미국의 거시 경제의 큰 틀이 우리가 좀 바라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어떤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우리가 그 잠재성을 잘 따져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알트 전체 알트 대 BTC 페어인데 이거 보면 이제 좀 갈 것 같죠. 항상 트렌드 라인 지지를 받으면 갔고 지지받으면 갈 타이밍인데 이게 또 딱 반감기 이듬해
지금이랑 어떤 타임테이블 측면에서도 얼추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한번 좀 보시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는 반갑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